벤체스 유나이티드 14위야? 잘한다. 들 진짜 이들 아주 이들 공을 지멋대로. 아유 이렇게 텐션 올리네. 10. 아유 여기서 어떤 선택? 꺼져 이 새끼야. 꺼져 이 새끼야. 세레모니하러 꺼져 이 새끼야. 세레모니 해야지 이 새끼야. 진짜 미쳤다. 와 진짜. 어이구 들어갔다. 들어갔어. 엉망이 엉망. 야 이거 얘네 뭐냐 맨유 오늘. 오 지금 보세요. 맨유 왼열. 맨유 패스. 지금 딱 봐도 다니엘 크게 봤을 때 전방부터 중앙 미드필더까지 딱 싸고 오는 그 벽이 느껴지죠. 지금 프레드 이렇게 쫓아왔다 다시 자리 들어가고. 이렇게. 오! 아 교체해 줄 애가 없다. 이 교체해야 되거든. 중원 쪽에 누구든. 나는 내가 교체하고 싶은 사람은 마샬 아니면 레시포드. 아 공격 쪽에. 그 다음에 프레드. 공격 쪽 링가드. 페레이라. 차라리 페레이라가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페레이라는 난 좀 수비적인 미드필더. 와 슈맨이 빼고 싶다는 선수 모두 골에 관여함. 형이 프레드랑 마샬이나 레시포드 빼고 싶다고 그랬는데 골에 3명이 다 들어가 있어. 한번 넘어지는 거 봤고. 네, 맨유 대 브라이튼의 경기. 맨유가 3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뭐랄까 보는데도 안정적인 승리? 불안하지 않는 승리? 그런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형이 레시포드에 대한 얘기를 경기 중에 많이 했잖아요. 레시포드 얘기를 좀 해주시죠. 레시포드가 물론 득점도 했어요. 네, 그래서 형이 이제 조금 제가 보기엔 박은 맞을 것 같아요. 네. 6만 대가 예약이 돼 있는데, 근데 소위 말하는 턴오버가 너무 많아요. 실수가 많다는 게 뭐냐면 되게 뭐 이상한 패스미스를 한다거나 말도 안 되는 뭐 슈팅을 한다거나 그건 아닌데 그 전까지의 어떤 그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아무래도 윙포워드로 나왔으니까 볼을 잡고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본인이 첫 번째로 선택한 그런 드리블이 형이 얘기하고 있는데 트림을 왜? 자기 맨날 방구 끼면서 이 정도도 못하니? 네가 나한테 낀 방구로 생각해봐라. 5년 동안. 그래서 레시포드가 측면에서 볼을 잡고 들어왔을 때 문제가 뭐냐면 하나의 선택을 했을 때 그게 잘 통하면 너무나 화끈한 모습이에요. 내가 아까 전에 플랩 하는 거 봐봐. 한번 따닥 했을 때 제껴지면 되는데 그런 드리블들 또는 이제 돌파가 안 되면 그 다음 제2 동작 두 번째 어떤 기술 두 번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제대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좀 아쉬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감독이나 팀 얘기할 때 플랜 B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 선수는 플레이에 플랜 B가 없는 느낌인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계획하고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첫 번째 하고자 하는 기술에만 집중해야죠. 그러니까 체득이 돼 있는 대로 보통 나오잖아요. 그래. 하나가 안 되면 바로 다음 걸로 가고. 그래. 근데 그런 감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보면 하드웨어는 타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나이가 어리잖아. 근데 그치, 지금 97년생이에요. 어느 정도는 얘가 지 피지컬로서 지 루틴대로 이제 그 공격을 했을 때 통하지 어느 정도. 이전에는 통했었어. 네. 근데 지금 레시포드의 스타일을 웬만큼 알고 있단 있지. 말이야. 뛴다, 알고 있고.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거. 근데 레시포드가 좀 더 어린 나이 때 아마 유스 레벨에서 했을 때는 그게 다 통했을 거야. 100이면 100 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게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그 골 넣는 장면 수비수가 앞에 있으니까 위쪽으로 때리면서 크로스바 하단을 맞고 들어간 거는 좋은 선택인데 잘 그 때렸죠 이후에 결과적으로. 다니엘 제임스의 크로스를 받아서 그 놓치는 장면이 그런 건 무조건 넣어줘야 되는 장면이잖아요. 그런 걸 놓치는 거 보면 레시포드도 그러니까 분명히 장점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원이 형이 그때 이제 과장돼서 이 선수 끝이다라고 얘기한 게 그러니까 얘가 이 이상 보여줄 가능성이 많나 보이지 않는다를 이제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경기 같은 걸 보면 확실히 장점이 있는 선수인데 발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직 많은 선수다. 네, 명확하게 보이죠. 네, 보인다. 네. 이런 선수는 그러니까 옆에 되게 좋은 튜터가 있어야 그걸 좀 보고 배울 텐데 지금 레시포드 말고는
래시포드나 마샬 제외하면 공격적으로 뭔가를 이 선수한테 막 좀 잘 가르쳐주고 옆에 발전시켜줄 만한 선수가 없다는 게 메뉴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공격 쪽을 얘기해봤으니까 중원 쪽을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안드레아스 페레이라, 맥토미니, 프레드 3명이 요즘에 주전으로 나오는 조합이에요. 맥토미니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메뉴의 중원의 중심이니까. 근데 여기서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는 게 바로 프레드입니다. 예, 프레드 좀 적극적으로 뛴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근데 지난 본머스전에는 그 프레드의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달라붙는데 붙기 잘 붙어요. 볼을 못 빼서. 그래서 저는 이거는 프레드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게 뭐냐면 잘하고 있어요. 좋아요. 근데 상대방이 붙는 어떤 그 상대방 중앙 미드필더가 프레드가 따다닥 열심히 붙었을 때 유연하게 제껴 나온다거나 그걸 피해서 패스를 할 줄 아는 좀 창의적인 미드필더가 있었다면 프레드가 그런 미드필더를 만났을 때 프레드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를 전 던지고 싶은데 오늘 경기에서만큼은 프레드가 따다다닥 붙어주고 측면에서 다니엘 제임스 또는 반대편 래시포드 시작점을 해가지고 딱 둘러쌌을 때 프레드가 중앙에서 성실하게 움직여줬기 때문에 구멍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맨유가 수비하는 장면을 보면 전방에서 압박을 했을 때 빙 한 반원 정도로 이렇게 딱 둘러싸는 이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거기 중앙에는 항상 프레드가 있었다.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약간 아쉬운 게 이제 주원이 형이 그 중계를 보면서 65분에서 70분 사이부터 프레드가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 줄어들었어요. 네, 그런 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워낙 전반전도 많이 뛰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2대0으로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이제 안배하면서 뛰지 않았나는 생각인데 그래서 2대1이 됐을 때 저는 먼저 말씀드린 게 프레드 때문에 좀 불안하긴 했어요. 잘했는데 혹시 프레드가 이 계속적으로 기동력을 가져가지 못하면 지금 브라이튼의 기세가 올라왔기 때문에 좀 더 중원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걱정을 했었는데 바로 세 번째 득점이 나오면서 좀 더 여유 있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브라이튼은 그레엄 포터 감독이 최근에 백스리를 사용을 합니다. 댄 번, 루이스 덩크, 셰인 더피, 그 다음에 뭐 왼쪽에는 솔리마치, 오른쪽엔 몬토야 내지는 알제이트를 쓰고 무페, 코놀리 혹은 글렌머레이 그 밑에 받치는 선수들이 트로사가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파스칼 그로스가 될 때도 있고 프레퍼랑 스티븐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위권 팀임에도 불구하고 백스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나름 선방을 하고 있는 와일더 감독의 셰필드랑 브라이튼, 그러니까 포터의 브라이튼 이 두 팀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처음에 백포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좀 그렇게 나왔을까 했는데 처음부터 백스리로 나왔으면 오히려 맨유가 조금 어려워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맨유는 잘했고 다만 오늘 브라이튼은 경기를 너무 거칠게 해서 좀 위태위태한 부분이 있었다. 전반부터 좀 거칠게 하면서 옐로 카드를 받으면서 수비 라인이 좀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골 그 페레이라가 넣었을 때 그렇게 골 먹고 이제 또 크로스 올라왔을 때 또 어설프게 또 골을 먹었잖아요. 그렇게 두 골 먹으면 답 없어요. 아니 좀 힘들죠. 또 여기 올드 트래포드잖아. 그렇지. 거기서 오는 좀 아쉬움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 채팅창에서 다니엘 제임스 얘기 나오는데 다니엘 제임스는 뭐 저는 유일합니다. 맨유 활력소. 맨유의 레드불. 맨유의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 맨유 구상. 그리고 다니엘 제임스의 속도에 대해서 저는 맨유 선수들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선수는 유일한 산소호흡기다. 우리의 이 답답한 축구를 풀어줄 유일한 산소호흡기라는 걸 알고 측면에 공간이 나오면 그냥 뭐 그냥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다니엘 제 공간으로 주는 건 줄 수 있어. 근데 과연 그거를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가 중요한 건데 얘는 무조건 따라가. 나는 자신감 있으니까 선수들이 알아. 공간을 줘도 야 저 공간 좋은데 제가 따라갈 수 있을까? 또 메뉴를 우리라고 하셨나요? 그랬어? 진짜 선수들이 자기를 메뉴 선수들 그럼 자기 팀 우리라 그래 지금 누구라 그래? 그래요? 자기라 그래? 그거 맞아요? 그거야. 그래요? 근데 그렇습니다. 제가 다니엘 제임스에 대해서는 추널리스트에서 오늘 경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좀 더 뭐 임팩트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을 아끼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후토크는 여기서 하고요. 여러분 추가는 오늘도 라이브로 적용됐습니다. 추가 화이팅. 세레모니 하러 꺼져. 빨리 세레모니 해 이 새끼야.